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어렵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분수령이 되는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일 전인 오늘에는 선고기일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더 미리 다음 주 선고를 오늘 발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선고기일 발표와 선고기일 사이에 간극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기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여론의 집결을 조금 우려해서 선고기일 발표와 선고기일은 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바로 선고기일 이틀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고기일을 과연 금요일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반나절 만에 재판이 끝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11번에 걸쳐서 재판을 했고 판결문의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선고를 두 개를 동시에 한다. 너무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선고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쟁점들을 많이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은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먼저 한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어서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도 미뤄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미뤄지고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선고기일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굉장한 이견이 표출됐다.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어도 3명 이상 있다라는 그 상황이 암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직위를 파면할 수 없습니다. 그 기존에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의 의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5년의 임기를 보장했을 때는 잦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위가 계속 바뀌면 대선을 2, 3년에 한 번씩 치른다 그러면 국정 혼란이나 국론 분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특별 의결 정족수로 전부 다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제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의 소추에 동의를 해야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탄핵 재판 중에서도 적어도 6명, 총 9명의 재판관, 현재는 8명 체제죠. 8명의 체제에서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탄핵 선고기일을 못 잡는 것이 적어도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동의를 못 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것이랑 대비되냐면 분명히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현배 재판소장 대행이 굉장히 절차적인 보장을 안 해주면서 또 편파적으로 보이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칼같이 잘랐어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7번 재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1번 재판 만에 더 재판 못하겠다라고 헌재가 단호하게 자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늦어도 2주 뒤에는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탄핵 인용표가 모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헌재가 절차적인 보장을 적게 하면서 빨리 재판을 종결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지난주 14일에 금요일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선고기일을 못 잡은 겁니다. 그게 그 와중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가장 큰 변수가 생겼고요.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절차적 정의라는 게 뭐냐, 어떤 실체적인 걸 따지기 전에 절차적인 엄격성을 따져야 되고 또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런 데 여론이 모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기일도 안 줄 정도로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서둘렀는데 왜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죠?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8대0 인용이라면 선고기일 당연히 잡겠죠. 그리고 6대2로 가정하더라도 다수결이 탄핵을 인용시킬 수 있고 또 다수 의견인데 왜 이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죠? 14일에서 선고기일을 못 잡고 넘어갔을 때는 아마 14일에 선고하려고 탄핵심판 TF인가 뭔가 대본 쓴다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문영배 소장 대행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14일에 선고할 것처럼 쭉 진행하다가 한 며칠 정도는 미뤄질 수 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21일 금요일에도 만약에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것은 적어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 탄핵이 각하되는데 힘을 실는 재판관들이 다수가 생겼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잡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의 행태도 굉장히 급합니다. 저번에 제가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임명하라는 취지 헌재 결정이 있었을 때도 저는 굉장히 그 헌정사에서 안 좋은 장면을 남겼다고 생각한 것이,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 이견이 표출되니까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갑자기 변론 재개를 했어요. 그 변론 재개한 와중에 문영배 재판관이 힌트를 준 겁니다. 이 민주당 위주로 해서 국회 표결을 다시 할 의사가 있느냐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눈치를 채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식으로 해서, 원래는 우원식 국회의장 혼자 단독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법률상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걸 마치 하자를 치유해 주듯이 민주당이 짜고 친 것처럼 표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는 그 표결 결과를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해석해서 이제 하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되게 안 좋은 장면이에요. 정치 권력과 헌재가 짬짬이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은 문영배 소장 대행을 포함해서 뭔가 편향성 있는 사람들이 혹시 민주당에 내부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마은혁을 갑자기 임명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몸이 달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초기에 마은혁 임명과 관련돼서 헌재 결정이 있었어도 마은혁이 가사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마은혁이 재판을 몇 번 해서 변론을 갱신해야 선고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은혁이 임명되면 변론의 갱신 절차 과정에서 마은혁이 임명되는 순간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선고되고 또 대법원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고 싶은데
재판 일정이 늘어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감히 국민들 무서워서 국민들이 회초리 들 것이니까 탄핵을 더 이상 탄핵카드는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 급한가 봐요. 실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당연히 우리 국익에 반하고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소추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역풍을 부르기 뻔해요. 근데도 강행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급한 거예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는 어떤 심증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협박도 안 할 것이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갑자기 탄핵소추도 추진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실제 추진한다면 이거는 현재 이 구도가 5대3 적어도, 그리고 4대4가 돼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임명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현재 탄핵 심판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피고인은 진짜 급해요. 오늘 아침에는 최상목 대행을 가리켜서 직무유기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몸조심하라고까지 했어요. 이거야말로 거의 내란 선동 행위 아닙니까? 대통령 대행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아무나 보고 체포하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에 선동하는 것이고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불법 체포를 권유하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절대로 성립 안 합니다. 헌재조차도 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헌재가 셀프 결정이겠거니와 굉장히 무리한 논리 전개예요. 설사 그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헌재조차도 임명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정무적인 부담을 최상목 대행이나 대통령이 질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명을 강요할 수 없고 임명을 강제할 수 없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임명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밝혔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 예전에 전례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임명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들어가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탄핵 재판 선고를 직전에 두고 있잖아요. 재판도 다 지나갔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탄핵을 인용할 게 뻔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서 인용을 한다? 인용의 표를 던진다? 정말로 국민 저항권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편향적인 재판관을 하필이면 그 시점에 임명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뻔히, 그러니까 탄핵 결과를 어떻게 보면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마은혁을 이 시점에 임명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은혁 임명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조대로 최상목 대행도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최상목 대행이 탄핵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타자, 그러니까 교육부총리가 되겠죠.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협박해보려는 거예요.
협박이 통할 때까지 줄 탄핵을 하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되더라도 이재명 혼자 살겠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방탄에 굴복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뻔히 보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마은혁 후보를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헌재도 이제 중심 잡아야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것이 헌재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특별 의결 정족수를 존중해줘야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의결 정족수를 했다는 거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이것을 반대했을 때 나머지 다수 재판관들이 오히려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지 말고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반대로 다수결이니까 탄핵 인용 쪽에 따라와라? 그러면 특별 의결 정족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수결로 하지. 특별 의결 정족수를 특별히 둔 이유는 6표가 모이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라는 얘기고 탄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기일이 넘어가게 되면 더 눈치 보지 말고요. 마은혁 임명 문제에 더 미련 갖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구도대로 선고함으로써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까지 탄핵 선고 기일이 이번 주를 넘기는 것인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